드러났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 중국인들을 뽑아서 이 개표 사무원에 썼다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개표 사무원 명단에는 한잉, 왕수견, 양계숙, 최초초 이런 중국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응엔티에는 베트남 사람 같고요. 이런 외국인들을 은평구에서 잔뜩 데려다가 이 개표 사무원으로 실제로 표를 이 개수하는 그 작업을 한 사람을 여기에 이제 이 중국인들을 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좀 충격적인 내용을 알았습니다. 무한 갤러리를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왕후닝을 찬양하는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후닝은 시진핑의 책사인데 사실상 이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삼키는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 왕후닝이 이 시진핑의 이제 오른팔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친중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속국화할 것인가 그 전략을 짜는 사람이 바로 왕후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V를 잠깐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조혜주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중국 찬양 방송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친중 일색이고 이 중국에 대한 그냥 완전히 찬양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친중으로 몰아가는 그런 세뇌 방송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 주권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민주주의도 없고 이 독재 파쇼 국가의 전체주의 국가인 이 중국을 찬양하는 방송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중국 지도자 같은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살짝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혈압이 올라서 도저히 끝까지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이 찬양입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왕후닝을 찬양하는 방송을 1편, 2편, 한 편당 40분씩 무려 80분짜리 방송을 만들어서 왕후닝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주은례를 찬양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은례 1편, 주은례 2편 전부 40분에서 45분짜리 방송을 2편에 걸쳐서 주은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에 대한 찬양 방송도 2편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가물에 콩나듯이 폼페이오 관련돼서 이제 방송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앙겔라 메르켈 관련된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폼페이오 관련된 방송을 잠깐 봤는데 폼페이오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고 이 힐러리를 띄우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여기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폼페이오나 이제 메르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 중국의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등소평, 주은례 그리고 왕후닝 그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인, 그의 은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등소평에서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왕후닝, 시진핑의 책사로 불립니다. 살아있는 제갈량, 장점인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그리고 이 시진핑의 1대1로까지 중국 주석 3명의 구상을 고안해내며 은둔의 책사로 불리운 자가 왕후닝입니다. 왕후닝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그 시기에 이제 이 등장한 제갈량입니다. 왕후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1대1로, 즉 6해상의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업무 및 지도 수석 부조장을 맡으며 정치 무대 정면에 섰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딛고 이 살아있는 제갈량이란 별명에 걸맞게 시진핑의 꿈을 실현시켜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왕후닝이야말로 1대1로를 이제 만들어서 이 중국의 패권을 본격적으로 확장하자는 자고, 그 첫 번째 임무가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배후에 바로 왕후닝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왕후닝,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자를 찬양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양정철이가 작년에 중국 공산당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됐습니다. 일당 독재를 배우려 양정철 중국 방문, 중국 당교와 협력 논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베이징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 공산당 이 건물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 미국의 준장 별 하나 원스타죠. 원스타가 이제 무관으로 베이징 대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중국 공산당 건물 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이 인터페이스 전략을 씁니다. 좀 가면을 쓰는 거죠. 캐모플라지에서. 그래서 대외적인 업무는 반드시 이 중국 정부 관료들과 이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허수아비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에이전트나 허수아비에 불과한 자들이 이제 중국 정부 내에 있는 관료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대외 접촉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중南海에서 이제 뒤에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 준장이 이 중국 공산당 건물을 한 2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층 로비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그 담당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옆에 식당이나 카페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 한 번도 중국 공산당 건물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고백하기로는 미국 대사관 내 어느 누구도 이제 중국 공산당 건물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 대외에서 이제 이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이 허수아비들, 즉 중국 정부 관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양정철이가 바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 건물 안에 들어가서 당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중국 공산당원이라고 불러도 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그리고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혜주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선거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이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이런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